후면을 자주 하는데 혹처럼 튀어나와서 보기 싫은데 타겟 부위를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후면이 좋다고 좀 자랑하는 거죠? 오씨. 나는 랩풀다운 하시는데 이렇게 하길래 난 뭔가 했어.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동탄에 계시는 이상준 보디빌더님한테 가가지고 등 운동을 배워갖고 왔거든요. 지금 등에 지진 났어요 진짜. 와, 무게도 그렇게 무겁게 안 했는데 가동 범위 설정을 조금 바꿔서 운동을 하고 왔더니 지금 등에 지진이 나가지고 등을 똑바로 못 펴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유산소 좀 타고 저녁에 수업하고 들어왔더니 그냥 뻗었어요. 어제 그래서 저녁에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그쵸, 이제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한데 사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시작이 힘들죠.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겠습니까? 마음 먹는 게 사실 힘든 거야.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하시면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멈추기도 좀 애매해지거든. 거기까지 버텨내시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실 때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그럼 사람이 그 보상의 단맛을 보면 사실 남에게 동기를 부여받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멈추라 그래도 못 멈추지. 하기 싫어도 이제 하게 되죠. 운동이라는 게 막 오래 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습관이 된다 그래서 항상 막 하고 싶고 기다려지진 않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직장 다니시면서 봉급을 받다 보면 그 월급으로 내가 생활이 되잖아요. 와, 나 직장 나가기 너무 싫어. 출근하기 너무 싫은데 또 나가잖아. 그 월급의 단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바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집에 가서 한숨 주무시고 가려고 그러면 안 가실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오늘 하루 쉬셔도 돼요. 너무 피곤하면 하루 쉬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집에 들어가면 이제 끝입니다. 오늘 못 나와요. 요즘 그래도 헬스장에 뭐 24시간 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동네에 24시간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때 막 새벽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운동이 대회 준비가 아니라든지 이러면은 그냥 내 컨디션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루에 운동했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적인 부분만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그냥 운동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컨디션 좋을 때, 최대로 좋을 시간대 웨이트를 좀 하는 편이긴 해요. 24시간 중에. 그래야 운동 강도가 나오니까. 운동 끝냈는데 뭔가 컨디션 안 좋아서 운동 강도가 잘 안 나왔어. 그럼 막 되게 찜찜해요. 하루 버린 것 같고.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릎이 아프다고요? 무릎이 아픈 거는 올라가시는데 무릎이 아픈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 중심이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혹시 어느 쪽 발이 평발이시진 않는지. 양쪽 다 평발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족, 그러니까 발가락 쪽에 힘을 잘 못 쓰시는 거예요. 특히나 엄지 그쪽에 힘을 잘 못 쓰시면 족저근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활성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발 아치가 죽으면 발목이 기울어져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근육으로 억지로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계속 걸으시면 발목, 무릎, 고관절로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걸으실 때라든지 서 있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자주 하는 행동일수록 그 습관을 걷어내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제가 언어라 그랬잖아요. 매일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걷는 습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 있거나. 그러니까 자주 하시는 행동일수록 진짜 바꾸기 힘들어요.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그 편안해질 때까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근데 당연한 거를 안 하니까.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적 올라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 잘하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영어 해야 되고, 살 빼려면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해야 되고, 다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 당연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당연하지. 말로만 들으면 다 당연해요. 당연한 것만 하셔도 부자 됩니다. 진짜로. 본인의 삶에 불만족스럽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면 그냥 당연한 거 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자꾸 찾지 마시고. 특별한 거는 당연한 걸 다 해놓고 나서 찾는 게 특별한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걸 안 하시면서 특별한 걸 찾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도 당연한 걸 다 하고 살진 않아요. 억지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하면 살지. 다 시켰으면은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있겠지. 새벽에 30분에서 40분 웨이트 할 시간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웨이트가 좋냐고.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운동을 딱딱딱 치고 빠지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뭐 4대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 아파트 헬스장이라 렉이 없는데 벤치랑 랩풀 다운 넣고. 렉이 없어요? 로우, 잠깐만. 어깨 숄더 프레스 하세요. 숄더 프레스. 덤벨로 하시면 되잖아요. 덤벨로. 숄더 프레스. 꼭 OHP 안 하시더라도. 벤치 랩풀 다운 숄더 프레스 이 3개 운동으로 40분. 횟수와 횟수랑 세트까지 그 좀 능동적으로 삽시다 우리.
너무 수동적이야. 저 이렇게 요즘에 이제 꼭 이제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모든 걸 다 정해줘. 철길처럼 레일을 깔아놔. 난 그럼 편안하게 가기만 할게. 이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습관 아니야. 진짜로. 작은 것부터 본인이 좀 바꿔 나가야 된다니까. 본인이 스스로 스케줄을 짜세요. 플랜을.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추진력을 갖고 본인이 실행을 하는 거야. 본인 인생이잖아. 본인의 모든 걸 남한테 다 맡겨놓고 그렇게 뭐 편할 수는 있지.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인만큼 정성을 안 들인다니까. 야, 내 인생 지금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인생을 그렇게 챙겨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세상이. 이건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습관이라고. 운동 가지수를 말씀드렸으면 최소한 세트 정도는 본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마다 그 휴식 시간이 필요한 정도가 좀 달라. 그죠? 왜냐면 내가 짜준다 그래서 중량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짜드리면은 못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건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근육통이나 펌핑감이 있으면 운동 쉬어야 되나요? 펌핑감은 그 다음날까지 갈 수가 없고, 근육통이 너무 심하시면 다른 부위 운동을 하시면 되죠. 대신에 이제 너무 피곤하시면은 그냥 쉬세요. 내가 도저히 지금 운동할 몸이 아니다 싶으시면 쉬십시오. 왜냐면은 운동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셨을 때 이게 상쾌하고 좋은 기억만 계속 남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좋은 기억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싫어진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긍정적인 기억을 계속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했을 때. 못 쉬겠어요. 쉬면 내일도 쉬고 싶을까봐. 솔직히 운동 맨날 해도 맨날 쉬고 싶긴 하잖아요.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 운동 습관 돼가지고 매일매일 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막 운동 너무 좋아. 야씨 운동 안 하면 나는 몸이 근질근질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야 글쎄 물론 이제 계실 수도 있지 그런 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스스로 가스라이팅이야 그거. 왜냐면 해야만 하거든. 안 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힘들잖아. 그럼 자꾸 입 밖으로 내면 나 이거 재밌어.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 쉬고 싶습니다. 아니요, 불균형이 심하시면은 오히려 프리웨이트로 좀 잡아주셔야 돼요. 불균형이 왜 생겼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머신은 불균형이 있어도 어째 동작이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균형이 생긴 원인을 좀 잡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통증이 와요, 그 부위에서.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불균형을 느끼실 정도면 상당히 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좀 타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본인이 느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불균형이 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생각보다 많이 심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근데 본인의 습관은 본인이 절대로 못 고쳐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오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행동 자체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왜냐하면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인지가 잘 안 돼요. 다이어트하게 숨 좀 차게 러닝 매일 해보세요. 이게 해봐야 돼. 왜냐면은 피로도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해봐야 그게 될지 안 될지 아는 거고.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둘 다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파.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컨디션 좋은 날은 천국 계단 타고, 컨디션 조금 안 좋은 날은 일단 운동 안 하고 건너뛰기 좀 뭐하니까 걷기로 해보시고. 운동이 이게 최고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몸의 피로도를 내가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시고 본인의 체력과 이런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힘들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그 힘들다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똑같은 조건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내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힘들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지. 너무 편안하게 해버리면 몸이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랩풀다운이나 하이로우 등 운동 시에는 어깨가 두 분 다 맞는 얘기예요. 어깨를 뽑으면서 상부 승모까지 같이 사용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가동 범위를 좀 크게 가져가는 게 맞고요. 뭐 랩풀다운이라든지 하이로우 하실 때도 어깨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상완만 잘 보내주고 얘를 밑으로 잘 찍어주는 거에만 집중을 하신다 그러시면 광배근에 정말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깨를 뽑을 때 이걸 왜 뽑는지 모르면서 뽑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깨를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깨를 뽑았으면 뽑은 어깨부터 아래로 깔아 누르고 그만큼 뽑혀 올라갔던 견갑을 밑으로 다시 눌러준 상태에서 상완이 떨어져야 어깨 움직임에 부담이 안 생기는데, 이제 어깨를 쭉 올려놓고 상완부터 뚝 떨어지면 이게 어깨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해야지 무작정 동작만 보고 따라 하시는 건 조금 위험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분 다 맞는 얘기긴 해요. 의도를 알고 하신다면. 근데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상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슴 무슨 말이야? 가슴이 왜 죽어요? 등 운동할 때 가슴 신경 쓰지 마세요. 등 운동하는데 왜 가슴을 신경을 써? 등 늘려주고 수축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 아우 씨. 무슨 말이야? 후면을 자주 하는데 혹처럼 튀어나와서 보기 싫은데 타겟 부위를 바꿔야 되는. 아, 그러니까 본인이 후면이 좋다고 좀 자랑하는 거죠? 부럽네. 그럼 후면을 좀 덜하고 전면이랑 측면을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 우와, 천천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으쌰. 야, 이씨 너무 무겁다 이거. 수축하는 거에만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7프레임이 정말 있는데 7개월 사이 프레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 몸이 잘 안 크는 것 같아. 식단도 나름 하는데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죠. 보통 문장을 보면 본인은 잘 하고 있는데 몸이 안 바뀐대. 아니죠. 본인이 지금 몸을 안 바뀐다는 건 충분히 지금까지 바뀌어 왔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바뀌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까지는 본인이 분명히 잘한 게 맞아요. 잘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바뀐 거지. 근데 지금 본인의 목표가 수정이 됐잖아. 그거보다 더 좋아지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목표를 여기로 잡았을 때 분명히 본인이 잘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의 목표가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봤을 때는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정해야 돼. 운동도 바꿔야 되고 식단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중량이 올라가든 네거티브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든 아니면 횟수가 늘어나든 무언가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바뀌는 거지. 뭐 2달 전이랑 지금이랑 모든 게 똑같아.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중량을 세팅해놓고 똑같은 횟수를 하고 똑같은 세트 수를 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하고 집에 가. 심지어 먹는 것도 똑같아. 그럼 당연히 안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바뀐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더 바뀌려면 무언가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도 힘들어. 사실 운동이라는 게.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거기서 만족을 하면 너무 좋은데 내 욕심의 크기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게 나쁘다면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어쨌든 그 보상의 맛을 봐버렸잖아. 내가 몸이 이렇게 바뀌니까 내 성격이나 모든 주변의 환경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걸 내가 느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좀 욕심이 나겠죠. 더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계속 추가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 그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추가하셔야 돼요. 운동도 뭔가 중량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식사량도 깔끔하게 해서 칼로리를 조금씩 올려주셔야 되고 어려울 건 없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거 그대로 하시면서 거기서 조금씩 안 돌아가려고 하는 다이얼을 조금씩 돌려야 돼. 계속. 그러면 돼요. 다만 빠르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정말 겨우 한 칸씩 돌아가요. 근데 간혹 이제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내가 하는 건 내가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그죠? 사실 운동 자체도 힘들고 그 과정 자체도 힘든데 그런 생각들이 날 더 지치게 하거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힘들잖아? 그럼 나름 버틸만 해요. 이게 사람이 참 못된 심보 중에 하나가 다 힘들면 그냥 버틸만 해. 근데 나만 힘든 것 같으면 자꾸 놔버리고 싶어. 나만 힘든지 다 같이 힘든지 모르잖아. 근데 일단 나는 힘들잖아 지금. 근데 남들이 이렇게 보니까 힘든 티를 잘 안 내거든. 그러면 꼭 세상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얼추 다 왔는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나 힘들잖아. 그러면은 남들도 똑같이 다 힘들어요. 아니 걔는 안 힘들겠어?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불을 켜놓고 손 대면 다 뜨겁잖아. 나만 뜨거울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안 뜨거워. 다 똑같아요. 설령 정말 나만 힘들더라도 설령 정말 나만 힘들 수도 있거든. 근데도 쟤도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나는 포기 안 하잖아. 그렇게 상황을 좀 이용하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 안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뻔 하다가도 아니야 다 같이 힘들 거야. 이걸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버틸만 해요. 저도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힘냅시다.
등운동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운동하면 효과적이라는데, 근데 최근에 모든 손가락에 힘을 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던데 이유가 뭘까요? 새끼손가락을 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너무 과대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들었을 때 조금 과하게 하면 더 좋을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잡았을 때 당기게 되다 보면은 풀다운도 그렇고 풀백 동작도 그렇고 약간 외회전이 걸렸을 때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찍기가 조금 더 편안한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으로 걸라는 게 아니고 이 바를 잡은 상태에서 외회전이 살짝 걸리게 되면 엄지랑 검지 쪽에 힘이 들어가기보다는 새끼랑 네 번째, 세 번째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저는 이 엄지랑 검지를 버리고 세 손가락만 걸고 운동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게 힘이 들어갈까 싶어. 이게 사람이 무게를 잡았을 때는 엄지랑 검지에서 받아주는 힘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고 이걸로만 걸고 운동을 하시다고, 이렇게. 나는 랩풀다운 하시는데 이렇게 하길래 난 뭔가 했어.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풀다운이 됐든 로우가 됐든 광배 하부까지 꽉 최대 범위까지 수축하시려고 하신다면 약간의 외전이 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내려가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뭐 막 이렇게 막 해부학 용어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너무 이제 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명을 한 대로 그냥 수행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내 생각을 보태서 더 과하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요, 잠바라든 그 제일 무식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깥에서 뛰시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바람막이라든지 웜업 할 때 이제 체온을 좀 올리기 위해서 땀복을 입는다. 오케이. 땀을 흘리기 위해서 따뜻한 집안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막 꽁꽁 싸매고 운동한다. 그거는 되게 무식한 짓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탈수현상이에요. 탈수현상. 그냥 시원하게 최적의 온도에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땀을 낸다 그래가지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땀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체온이 올라가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야 되는 거지, 땀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막 그 환경을 조성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진짜 지금 그렇게 하면 저 병날걸요? 그땐 그래도 한 30대 한 초중반이고 그러니까 막 거의 영하의 날씨에서도 보통 까고 이렇게 운동을 했지, 지금 그렇게 하면 몸살 날 거야 아마. 지금은 환경 좋은 데서 운동을 해도 뭐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아휴, 정말 그때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뭐 운동이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딱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해내야 하는 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스트레스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제 직업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대회를 뛰긴 하지만 뭔가 예전처럼 운동을 다시 이제 취미로 만드는 작업을 좀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유산소는 제가 대회 안 뛸 때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했었어요. 몸매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의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 대회 준비한다고 막 유산소 급하게 시작하면 잘 안 돼요. 이게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일단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건 있죠. 안 하던 걸 갑자기 많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 몸이 병이 나요. 평상시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놓고. 근데 확실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 확실히 건강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저보다도 제 와이프가 체력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었는데 저랑 같이 살면서 이제 웨이트도 꾸준히 하고 유산소도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확실히 결혼 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결혼 초반에는 좀 아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저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은. 그리고 본인이 하면서 그걸 느끼니까 제가 이제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본인이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꾸준히 하고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셨을 때는 작게나마 무언가 좀 변화를 느낄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꾸준히 좀 밀어붙이시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체력은 사실 지구력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력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시면은 유산소를 좀 꾸준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또 체력적으로 부담이 느껴질 수 있고. 그래요? 벌써 느껴지시는구나. 3개월 동안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셨나 보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쌓이면은 정말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하면은 뭐 빨리 늙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운동하시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식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절제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 보니까 복근 운동은 체지방 연소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복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체지방이 연소될 정도의 그 정도의 칼로리 소모는 아니어서 체지방 연소에는 하체를 사용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달리기도 좋고 하체 운동도 좋고 큰 근육들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식단 조절하셔야 되고.
그거 근데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를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국은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에 기억에 오류라고 먹고 싶어 여기서 이제 참았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은 다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찐 거지. 참았으면 안 쪘어야지. 게임은 몬스터 잡으면 바로 레벨업 되는 게 보여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운동은 잘 안 늘어서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돼요. 근데 저스트잇은 아니죠.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나를 체크를 하다 보면 내가 현재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배울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막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을 보더라도 매일매일 생각하면 내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5년 10년 터울로 보면 제법 그래도 보상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두기가 좀 그렇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서 내가 혜택을 누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각하시면은 운동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보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도 이제 2년 단위 10년 단위 뭐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충분한 보상이 있었을 겁니다. 꾸준히 하셨다는 가정하에. 6개월 전 식단은 그냥 일반식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10kg를 뺐어. 요즘에 몸은 2kg, 3kg 늘었어. 몸은 가벼워. 이런 경우에 숫자에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될까? 근데 체중이 늘었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드시는 게 늘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지금 본인의 몸매 라인이 마음에 들어.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뭔가 조금 더 빼서 라인을 조금 더 잡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식단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2, 3kg 정도 쪘다 그래서 몸매 라인이 확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본인 선택이죠. 뭐. 저 감자 다 쪄진 것 같아서 뚜껑만 잠깐 열고 올게요. 안 열면 감자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니야, 감자 찐 거엔 설탕 드시면 안 되지. 감자에다 설탕 벗어 드시면 정말 쩔어요. 소금은 괜찮습니다. 설탕은 안 돼. 백설기 자체가 달짝지근한데 그걸 갖다 또 벌꿀을 또 찍어 드신다고. 그냥 꿀만 드세요. 꿀만. 음식을 너무 살찌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너무 살찌는 음식인데 그게 부족해서 더 살찌게 드신다 그러시면 안 돼.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설탕보다 낫다는 거지. 아니야, 자꾸 그렇게 정신승리 하시면 안 돼요. 죽빵보다는 싸대기가 낫지. 덜 아프잖아. 한 대 맞는다고 하면 죽빵보다는 싸대기가 낫지 싸대기가 안 아픈 게 아니잖아. 그 무슨 말이야? 노보노디스크가 뭐야? 뭘 사는 거랑 살이 빠지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 하락장에서 코인 사시면 살 빠져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야. 다 펄어물 펑펑 켜져 있는데 거기에 내 투자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살이 쭉쭉 빠질 겁니다. 그거보다 효과적인 건 없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기를. 다이어트 중에 제일 빨리 빠진 다이어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굶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좀 건강엔 안 좋을 수 있어요. 마음고생 다이어트예요. 마음고생 다이어트. 사람이 스트레스만큼 그렇게 안 좋은 게 없다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이어트는 힘들어요. 나태해지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고. 근데 본인이 지금 나태하다는 걸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바뀔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지. 사람은 원래 그래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게 사람이야. 그거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스스로가 너무 나태하다라고 느끼시고 계시는 거잖아. 그럼 해야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그건 뭐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있는 사람 본인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나태한지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단 말이야.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런 분들은 지금 너의 행동이 나태한 거야 라고 인지를 시켜줄 수 있을 뿐인 거지. 그런 나태한 상태를 바로 잡는 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알잖아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운동을 하시겠다고 강하게 마음먹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제 그 환경이 그 사람한테 주는 그런 동기도 있거든. 집에서도 사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원에 가고 독서실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는 이유가 있잖아. 가면은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홈트레이닝으로도 사실 본인이 노력만 하시면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서 주는 또 힘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본인이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네. 본인이 뭔가 좀 나태하다고 느낄 때는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면 가면은 진짜 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몇 분 계시거든. 그럼 그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네. 나는 이때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똑같이 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하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은 사람은 계속 비교하면서 성장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사람이 제일 짜증나거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본인도 하기는 싫지만 따라는 가게 되겠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자, 그럼 오늘 또 방송 제 또 유산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날씨 좋은데 나가서 햇빛도 좀 쐬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